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카톡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카톡 보내다가 왜 안 들어와 이거? 사진 보냈는데 사진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뉴스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불났대.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가 뭔가요? 이런 걸 알아야지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아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 또 코인 투자자로서 이런 내용이 카톡 사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라면 서버를 갖다 놓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서버가 뭔가요? 서버.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우리가 뭐 흔히 듣는데 서버라니까 뭔가 좀 좋은 컴퓨터 이런 느낌이 들죠. 아주 센 빵빵한 컴퓨터를 서버라고 한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카톡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집 컴퓨터를 좀 세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컴퓨터에 이제 하드라고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뭐 영영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쓰다 보면 이거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정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양쪽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면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개의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전원이 들어와야 되죠. 서버에.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파워 서플라이를 여러 개를 갖다 놔요. 이렇게 또 두 개, 보통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이걸로 그냥 쓰고 그럼 이제 이걸 쓰는 동안에 얼른 또 이걸 고쳐서 하나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서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바꿔 끼워 놓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좀 좋은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가 좀 좋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 인터넷 라인이 들어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회사를 쓰고 있는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이 인터넷 라인이 다운되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죠. 그러면 뭐 서버 다운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버를 갖다 놔도 인터넷 라인이 끊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다른 데를 하나 끌어옵니다. 다른 회사 걸. 그리고 또 하나 끌어놓고 백업으로 혹시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인터넷 라인을 여러 개를 갖다 놓으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전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정전. 우리 집에. 그러면 또 큰일이죠.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에어컨도 뭐 24시간 틀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규모 있게 제가 운영을 하려면 이런 걸 미리 갖춰놓은 그런 장소가 있다면 거기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제 서버를. 그래서 이 빵빵한 데이터 센터에 제가 제 컴퓨터를 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편안하게 발 뻗고 잠잘 수가 있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돌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컴퓨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 갖다 놓고 파워 라인 전원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개 해놔서 아무 문제 없게 해놨는데 그래도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더보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이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백업 이런 하드를 많이 갖다 놔도.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 전체 컴퓨터를 하나를 더 갖다 놔야 됩니다. 하나를 더. 그래서 이 컴퓨터가 통째로 문제가 생기면 이 컴퓨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백업 서버입니다. 이게. 백업 서버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이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빵빵한 데이터 센터에 확실하게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그렇게나 믿었던 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서버 2개여도 3개, 4개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통째로 다 안 되니까.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든지 뭔가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서버 하나를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런 백업 플랜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LA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에다가 제 서버를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백업 서버도 갖다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개가 다 공격을 당해서. 그래갖고 그냥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서버를 하나 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걸 안 해놔요. 사람들이. 뭐 괜찮겠지.
나중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지금 바쁜 거 많으니까. 급하게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나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땅을 치는 거죠. 이 진작에도 해놓을 걸. 카톡도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백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지금 완전 이제 안 된 거죠, 제대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이런 백업이 여기 확실해도 백업이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겠다. 백업 시스템이 저 같으면 라스베가스에 갖다 놨는데 LA와 라스베가스가 두 개 다 공격을 받아서 뭐 지진이 나서 아니면 뭐 폭탄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가 뉴욕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고 한국에도 하나 가 있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 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가 있다는 게 뭐죠?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톡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보다. 탈중앙화가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탈중앙화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말씀드리자면 카톡 문자 하나 딱딱 보내는데 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동안 뭐 한 10분 기다려야 된다면 문자 하나 보내고 10분 문자 하나 보내고 10분 그래? 오케이 하는데 10분이 걸린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빠른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블록체인들이 확장성을 늘리는 과정에 있죠. 초당 뭐 몇만 개 이런 트랜잭션이 나와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문자 하나 보내는데 이게 가스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된다면 야 뭐 좀 해줘 오케이 하는데 이거 뭐 1원이라도 나간다면 이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스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주 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0.001원 이런다면 뭐 그 정도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스비도 조절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자를 하나 보내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 이 핸드폰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 핸드폰이 꺼져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서버에 다 기록이 되고 이 사람 핸드폰이 딱 켜지면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에 다 저장이 돼야 된다면 이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겠죠. 문자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막 비디오 몇 개 막 영상을 보내다 보면 이 노드들이 많은데 다 그냥 막 이 하드가 꽉꽉 차다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분리해서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저장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코인, 알위브, 스토리지 이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이런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상용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쓰는 사람들이 없다면 카톡 지금 좋은데 굳이 뭐 탈중앙화 더 빠르다고 해도 안 쓰게 되죠.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이걸 한번 써보게 되는데 이번처럼 뭐 불이 났어? 아이고 그래? 급하게 얼른 다른 거 다운받아서 썼는데 이게 탈중앙화야?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괜찮네 이것도 하면서 이게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 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줌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한참 걸리는 건데 줌, 뭐 비대면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발전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지금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상용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카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또 굳이 이런 중앙화적인 서비스에서 탈중앙화적인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반정부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네. 야, 이 친구
카톡 기록 좀 다 줘봐. 이러면 카톡에서 다 이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주체가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믿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제 친구한테 제 지갑 주소를 스캔하게 한 다음에 서로 채팅을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제 개인정보는 전혀 넣지 않습니다. 지갑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사진도 보내고 공유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들, 이 채팅에서 쓴 글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걸 NFT화 시켜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방법, 가치 부여의 기준이 달라진다.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니스왑에 야 쟤네들 막아 하니까 막기도 하잖아요. 지금 지속적인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웹3 기반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단단하게 재정비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나 경쟁력을 갖추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맞물려서 발전적인 변화는 필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